기능을 보면은 공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 의결 및 승진 임용의 사전 심의가 있는데 그 기능을 잘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그날 오전 10시에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몇 시간 하셨습니까? 1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예. 그 다음에 한 분은 불참하셨죠? 한 분은 부참하셨어요. 제가 파악한 거는 한 분이 불참해서 총 6분이 진행을 하셨는데 인사가 총 나온 게 167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필수 보직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의 규칙에 보면 2년 미만이 필수 보직 기간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64명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64명인데 이 1시간 동안에 이게 원칙적으로 이 심의가 가능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사전 예고된 18명의 그 승진 심의하고요. 그다음 그 관련 그 39명의 그 승진 후보자의 39명 승진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 6급 근속 인원 2명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전보 인사, 그 2년 미만에 대한 전보 제한자를 말씀하시는 것,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방공무원법 제2명령 제20조 제4항 3호에 따라서 그 심의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167명에서 64명을 제외하면 네. 103명 심의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3명을 심의하면 1시간 동안 했으면 한 40초당 한 분씩 심의하시는 겁니까? 승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승진 후보 순위대로 거의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석하신 분들한테 자료를 배부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인해가지고 하는데 1시간 내에 통상 심의가 끝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무관, 이제 가장 중요한 사무관인데 네. 배수가 7배수죠. 7배수. 그리고 2명일 때 몇 배수입니까? 2명 때는 10명이죠. 10명 아닙니까? 예, 10명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승진대상 2명이면 10분이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좀 형식적이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6분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했고 그 개진된 상황에서 합의에 도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형식적으로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 회의록을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름을 가지고 1시간 동안 회의 진행된 거를 회의록을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 정보는 뭐 가려도 좋습니다. 뭐 대상자 이름도 가려도 좋고. 공개정보 대상인지 여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그걸 확인하고 공개정보 대상이라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할 때까지 그 회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그 보안 유지를 위해서 각서 같은 거는 받습니까? 각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처음에 들어올 때 위촉할 때 각서에 그런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수시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임기 중에는 수시로 받는 거에 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고 또 이게 이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셨는데 저도 오늘 6년간 처음 이런 거를 접해봤거든요.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약간에서는 뭐 군수님의 느낌이 많이 작용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전혀 관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 그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인식을 하시죠. 소위 말해서 인사를 하면 그 하마평이 뜨지 않습니까? 그 하마평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사례가 된 거죠. 저희가 뭐 인사부서나 저희 그 라인에서 그런 걸 유출했다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를 내신 분은 만약에 축식계 역할을 하는데 찍어서 정확하게 맞췄다 그걸 인사의 흐름이라든가 그 전직 경력이라든가 뭐 그런 걸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한 게 맞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그렇게 없습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게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뭐 술자리든 개인자리든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의원님 그 그 사전에 보도된 거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위원들하고의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위촉직들 이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해촉을 하셔야 돼요. 원래 당연히 그렇다면 예. 결정을 해요. 그거 한번 조사를 완벽하게 한번 해보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위촉하시는 분들은 해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하게 좀 그거 권고 좀 해주시고요. 그래야 또 이게 노설이 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각서를 받도록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외부에 사전 유출이 안 됐다고 그러면은 제가 보면 승진 인사는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진은 뭐 한두 명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부서장 인사이동까지 정확히 맞췄어요.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직제 맞는 그 직렬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러니까 우연의 경우, 요번에 어떻게 되면 우연의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을 예측했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장이 한두 명이 이동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라 그러면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명이 인사 이동을 했는데 승진하고 부서장 이동이 정확히 다 맞아떨어졌어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 내부적인 사항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앞으로 이 보안이 뚫린 거를 또 뭐 벤치마킹 가신다고 해놓으셨어요. 이게 뭐 보안에 대한 거는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무슨 벤치마킹. 보안에 대한 사항보다도 아무래도 저희 인사 운영 제도 측면에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지군의 잘된 인사 제도를 좀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잘못되니까 이게 벤치마킹을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집행부에서 좀 인사제도를 좀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간다는 의지를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책과장이 발령이 났는데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에 대한 발령난 사항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바깥에 저작거리에서 회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시설진만 분명히 보면은 몇 명 꼬리 물고 그대로 그냥 인사가 되는데 그 다음날 뚜껑을 열면은 인사가 저작거리 회자된 대로 그대로 되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외부에서 몇 명 입김 센 사람들이 그러한 암화평들을 만들고 그거대로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 뭐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기 뭐 군수님도 계신데 이게 바깥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암화평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대로 인사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냐. 아무튼 이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되고 어떻게 된 외부 입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판단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별히 유념하고 보완해 더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직인데 행정직에 대해서는 아마 평들이 없어요. 얘기들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근데 시설직에 대해서는 자기까지 바깥에서 업자들 사이에서 얘기 도는 게 그대로 그냥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어느 국민화에도 떠들면은 이게 바깥에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업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인사가 된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행동 아니냐. 이건 누구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이런 또 결과를 진짜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망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요거는 집행부에서도 또 각성을 하셔가지고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외부 업자들이 그렇게 하마병을 만드는 거를 근본적으로 좀 차단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인사가 제대로 된다. 인사가 제대로 쓴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를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이번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인사에 관한 유출이 없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는 유출이다 하고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뭐 유출 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있습니까? 결제 시스템에 보안 결제 시스템이 락이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나갈 수가 없고요. 또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도 인사위원들한테 사전 자료를 배포하는 게 아니라 그 당일날 배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좀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좀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인사위원들도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사위원들도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뭐 그런 저희가 그 인사부서하고 또 여러 제도를 좀 같이 살펴봐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의 뭐 검토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거는 반영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들이 우리의 목소리가 나왔으면 인사위원회의 신뢰성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과 공직자들께 하실 말씀은 있습니까? 아무래도 누구나 승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5월 9일날, 18년 5월 9일날 노동조합하고 내정 단체협의를 와서 승진도 예정 인원 등을 사전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령일 최소 5일 전에 진결 및 승진 대상 인원을 사전 예고하고 있는데요. 사전 예고 시 진결까지 공개하다 보니까 아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승진 대상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런 내부적으로 논란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러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 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노조하고 같이 다시 한번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다시 협의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했고 아무튼 무리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그분으로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그분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청 출신으로서 경기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이 들어오는 비율은 높지만 관리자급에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아직 공무원이 안 계셔갖고 발탁을 통해서 이제 최소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비율에 못 미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고수님께서 2014년도 도복지 여성실 가족 여성 담당관 여성복지팀장직을 거쳐서 2015년도에는 가족 여성 담당관으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가평군 인사위원장으로서 2019년도 가평군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 목표치나 임용 비율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가평군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은 목표치는 15.10%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실전은 5.71%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평군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가평군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이 발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인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에 능력 있는 여성 팀장들을 주요 부서에 좀 배치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율은 전혀 오르지 않고 2018년 대비 2019년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청은
2018년도 목표가 13.4%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15.9%로 목표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속히 가평군이 목표치를 좀 초과할 수 있는 그런 가평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때도 더 떨어진 5.7%의 현실을 지적하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정부에서 목표하는 30%는 아니더라도 자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의 균형 있는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임용령 제51조 2에 따라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지금 가평군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기에 인사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가평군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 확대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좀 저희 그 가평군의 안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읍면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 뭐 일반 그 대도시에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읍면장 재직하는 거를 그 퇴직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읍면장 한 거에 대한 거를 가문의 영광이자 개인의 아주 커다란 스펙이다. 그래서 읍면장 한 거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한 번 읍장은 영원한 읍장이다.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 읍면장을 한다면은 더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고 또 애착을 가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평에도 우리 지역의 시장에 맞는 밀어내기식 읍면장 임명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오늘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모든 업무를 한 번씩은 다 보셨기 때문에 종합행정을 볼 수 있는 곳이 읍면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평도 우리 지역에 맞는 읍면장 공모를 해서 자부심도 갖고 자기의 스펙도 쌓고 또 가문의 영광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도입해야 하는 것도 어떻겠나. 위원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부 공모제를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읍면장은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이 2014년도에는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16명, 한 명이 줄었고 시설은 5명에서 10명으로 5명이 늘어났습니다. 쭉 보면은 그 다음에 제가 쭉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직렬별 사무관 구성현황을 인원 대비 690명, 현원 인원 대비 쭉 보니까 행정이 한 7%, 그 다음에 시설이 10%,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이제 없는 데도 있죠. 물론 뭐 그거는 인원이 대상이 없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인원 대비 구성비를 보면은 시설이 유독 높다. 그래서 타 행정이나 기타 직렬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개선 방향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부부선님이 인사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인사위원회나 승진이나 정보를 할 때 그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직렬별도 좀 감안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예고에는 1월 7일자 인사예고에는 5급 진급은 2명의 인사예고가 있었습니다. 승진. 네. 근데 현재 평생교육사업소장에는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 승진 의견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6급으로서 그 직무 대리만 된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나중에 그 승진 요인이 생기게 되면 다시 인사회를 통해서 사전 심의 승진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평생교육사업소 직무대리로 계신 그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직무 대리로 일단 소장이라고 봅니다.
소장님이라고 하죠. 직원들 또한 호칭을 소장님이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저부터도 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것은 5급 진급이 2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3명이 된 것으로 외부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무부서장이 법적 대리로서 직무대리를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타 부서팀장이 인사이동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는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요번 인사는 그거 인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다른 부서에 대한 보안까지 부서까지 맞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러한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게 된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그거에 맞물린 정보 인사를 통해서 한 건데 북면장하고 평생교육사업소 그 부분에 대한 북면의 북면 면행정에 대한 업무 지원하고 또 요 평생교육사업소에 대한 소장에 대한 직무를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평생교육사업소 소장을 직무 대리로 줄 것이 아니라 5급 승진자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자리 이동의 직무 대리보다는 승진자에 대한 깔끔하고 분명한 인사를 단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대리 발령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번처럼 정기 인사에서는 향후 직무 대리와 같은 인사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뿐만 아니라 읍면의 그런 행정을 좀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좀 한 불가피한 사항인데요. 최소한 그런 사항은 없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대 가평군 인사와 관련하여 가평군 공직자가 적극 행정을 펼친 사례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과연 가평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겠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하여 앞으로 송사 등 각종 이해 다툼에서 공직자가 희생당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례를 운영해 주실 것을 운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한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가평군민과 일천여 공직자들은 우려하고 있으며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하고도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주민들의 골면 소리를 듣는가 하면 인사권자의 지인이나 능력자를 찾아 인사 청탁을 해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침에 의하면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12월 말까지 수립 후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향후 인사에 대하여 제방 규정을 무시한 인사를 인사권자인 군수가 권유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의를 해주시거나 보호를 하시더라도 제방 규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권자인 군수가 그러한 제반 지침을 무시한 인사를 권유한다라고 하면은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사위원장께 건의해서 그러한 인사는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향후부터는 제발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인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읍면을 좀 전달하고 그 다음에 과에 보면은 타 동료들의 근무욕을 상실시키고 그 다음에 공직기강 해용제를 유발하는 사무부적응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셔도 그분들 때문에 인사가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리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적응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구제할 사람 구제하고 안 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둬야지. 이게 보면은 주변에도
상당히 이 근무 의욕을 상실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바로 이제 철밥통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으십니까?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근무 태만을 좀 방지를 하고자 금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만 2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징계 조치를 한 만한 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또 그렇고 또 크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일단 그분에 대한 별도 대책을 당부해서 교육 등을 시도를 해보겠는데요. 이러한 사무 부정자에 대해서는 한번 관리 대책을 면밀히 검토 운영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도 이런 사례 관리 대책 방안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그래서 만약 운영하고 있다면 그 사례가 저희한테 적극 검토가 도입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더라도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사입니다. 수도법 21조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 이번에 봤습니다. 예. 요번에 보셨어요? 예. 네. 수도법 21조는 1962년 3월 10일에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에 대하여 2013년 12월 30일 및 2018년 12월 24일 일부 개정 후 2019년 6월 25일서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인사를 하면서 요거까지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봤는데 2016년 6월 25일서부터 보니까 상수도 소합장을 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6분이십니다.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2019년 6월 25일서부터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내죠. 과태료가 그전까지는 유명무실했죠. 300만 원 내는 게. 예. 맞죠? 네. 나쁜 사례는 없습니다. 나쁜 사람. 그런데 2019, 우리 지금 현직 소장님 전에 소장님은 2019년 9월 2일 날 임명을 받으셨어요. 상수도 소장으로. 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4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을 하셨는데 이때는 그 300만 원 시행령이 강화돼가지고 나온 시점부터 굳이 이렇게 인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시행령인데 시행령까지 어겨가면서 그분이 자격 요건이 안 됐죠. 여기 보면은 몇 년 이상 전공에 뭐 건축, 토목 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행령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굳이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당시에 그 자격 요건을 제가 뭐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과 인천의 수돗물 사태 발생 이후에 그 경기도 공무 시행된 걸 보고 관련 법령을 보니까 관리자, 적격자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에 그 대상자가 그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자가 자격 조건 대상자가 발생돼서 그분을 인사 조치한 사항이 되겠어요. 하여튼 관련된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법령을 좀 더 자세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예측된 인사가 되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도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는 진짜 전문가고 탑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측 가능한 인사가 그게 공직자들한테 동기유발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 토목직이 60명 공고를 해가지고 10명밖에 합격을 안 했다. 시설직이. 네. 근데 2020년도에도 시설직을 50명을 채용 공고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원이 696명인데 50명을 더면 746명인데 나머지 21명은 시설직만 50명 채워놓고 나머지 21명은 명퇴를 시킬 겁니까? 아니면 희망퇴직을 시킬 겁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그 질병인직이 생기고 하여튼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시설직만 50명을 뽑아요? 시설직만 50명 뽑으면 질병해가지고 행정이나 자책력가 있으면 시설직 보내고 그러는 아니 겁니까? 시설직만 아니고 저희가 공고 요구하는 거는 110명 정도 제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현원이 저기 700명인데 거기다 50명을 갖다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거 어른가 봐도 이거 뭐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거를 좀 딱 정원을 맞게 지금 채용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좀 과다하게 좀 채용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만약에 이제 과다 인원이 발생이 된다면은 그 어바우트로 했다. 어바우트. 그래서 실무 수습 제도를 운영하고요. 적게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지 저희가 뭐 이거를 정원을 딱 맞게 뽑아가지고 운영하기 좀 상당히
상당히 곤란합니다, 진짜. 그래서 더 뽑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부를 항상 둔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네. 그럼 한 50명이 다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실무서 일단 2년 동안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게 다 뽑힌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인원을 줄여서 뽑을 수 있는 상황이 2년 동안 임명 유예가 가능합니다. 저번에 정원주로 하시면서 이런 이제 더 이상 증언 안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